자, 그럼 설명을 해볼게. 일단 함수가 뭐냐? 요거부터 시작해볼게요. 함수. 거기 적혀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적힌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끝이야. 근데 보통 이걸 읽은 다음에 애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문제인데, 봐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안녕?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 두 집합 x, y에 대하여. 거기에 밑줄 읽어보세요. 집합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밑줄 읽어봐. 이거 집합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를 말하는 거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 전부 다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빠지는 거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봐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거기다 밑줄 그어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 x에 있는 원소 하나가 y 집합의 원소에 두 개 대응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다시. 그러면 하나씩 대응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개 선택 안 된다. 두 개 이상 선택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 이상 못 고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소 하나가 여기 있는 원소 하나를 고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복 선택은 가능하다. 똑같은 건 골라도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이해하면 함수의 구조가 완벽하게 이해되는 거야. 봐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 보통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원소가 이쪽에 있는 원소에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관계야. 이쪽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정의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부터. 이쪽에 있는 집합을 이름 붙여서 공역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에 10개 있었다고 쳐봐. 10개 있었어. 공역의 원소가 5개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 여기 있는 원소 몇 개 있다고? 10개. 여기 있는 원소 몇 개 있다고? 5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이 10개는 전부 다 여기다 대응돼야 된다. 전부 다. 근데 봐봐. 1이 갈 때 이렇게 한 개씩만 대응되면 돼. 2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럼 화살표 받은 애 있죠?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 이렇게 불러요. 함수값. 정확히 얘기하면 X집합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1회에 대응되는 애 함수값. 요 2도 대응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갔어. 3에 갔네? 얘도 함수값. 2라는 원소가 대응되는 함수값. 3이 가는데 봐봐. 찌 가서 이렇게 1을 또 골라도 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데 그게 어떻게 대응되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를 잘 체크해놔. 그 다음에 만약에 9라는 애가 또 가요. 쭉 가가지고 3을 선택해도 된다고. 10이라는 애가 가서 이렇게 5를 골라도 돼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고? 함수값. 야, 근데 만약에 여기 뭐 8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8이 갑자기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애 고를게. 이거 안 돼.
이 공역 밖에 있는 애는 고를 수 없어, 그치? 이렇게 되면 아니야. 8이라는 애가 공역 밖에 있는 걸 고를 수 없어. 그럼 얘는 8은 여기 안에 있는 수에 대응되는 거야, 대응되지 않는 거야? 대응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도 대응을 했더니 뭐 3으로 갖다 치울게,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함수야. 한 개의 함수를 만든 거야. 한 개의 함수를. 근데 봐봐. 1하고 3하고 5가 선택된 애들이고 2하고 4는 아쉽게도 공역에서 선택되진 않았지. 이렇게 선택된 애들만을 모은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치역은 누구의 부분 집합이야? 공역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같을 수도 있나? 같을 수도 있죠. 1, 2, 3, 4, 5 다 고르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함수야. 이거 머릿속에 있으면 돼. 다시 얘기할게. 집합 x에 y로 대응되는 함수는 x를 정의역이라 부르고 y를 공역이라 부르고. 그럼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대응돼야 돼. 맞죠? 공역에 대응되는 원소들을 딱 찍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함수값. 1의 함수값 1, 2의 함수값 3, 3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무슨 집합? 치역. 치역은 반드시 어디에 부분 집합?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알겠지? 이 내용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함수 끝나. 알겠죠? 거기 밑에 있는 참고는 읽어보면 돼. 모든 대응이 함수인 건 아니다. x의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만 함수다.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원소 중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함수 아니다. x의 원소의 집합 y 원소가 2개 이상 대응돼도 함수 아니다. 알겠지? 얘기했어요. 이거 정의역, 공역, 함수값들 다 모아놓은 걸 치역 부른다고. 예제 1번을 볼게. 집합 x가 0, 1, 2고요. 집합 y는 0, 1, 2, 3이야. 거기 밑줄 볼래? x에서 y로의 함수. 이것도 그냥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잘 기억해놔. x에서 y로의 함수란 얘기는 x에서 y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x집합이 무슨 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고 y집합이 공역이 되는 거야. 알았죠? 여기 봐봐. 나 봐봐. 예를 들어볼게. x집합이 만약에 1, 2, 3이었어. 잘 들어봐. y집합이 a, b, c였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하면 1, 2, 3을 a, b, c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만약에 f라는 함수를 y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다면 a, b, c를 1, 2, 3에 대응시키는 거야. 근데 만약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얘기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 2, 3을 1, 2, 3에 대응시키는 거야. 이게 착각하지 마. 왜냐면 보통 정의역을 x집합이라고 많이 표현해. 공역을 y라고 많이 표현해. 근데 반드시 x가 정의역이야? 그건 아니야.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 그치? 이해하지?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제 1번 보자고요. 0, 1, 2를 0, 1, 2, 3에 대응시키는 x에서 y로의 대응 중 함수인 걸 골라라. 그럼 봐봐. 기억에 fx가 x 빼기 1이야? 해볼게. f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되죠? 2는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되죠? 3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0은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로 가야 돼. 1은 0으로 2는 1로 가야 돼. 근데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공역에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함수 아니다. 니는 gx가 절대값 x 빼기 1입니다. 그러면 0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2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함수 맞아요?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0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2는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아, 함수 맞네. 리을은 함수니? 그러면 x 세제곱이야. 0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1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2는 어디로 가요? 8로 가야 돼요. 8이 없잖아.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어?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식이 뭐냐에 따라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가 중요해? 정의역이 중요해. 모든 함수 문제는 정의역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봐봐. 그 중에 예를 들어볼게. 여기 봐. 요거 봐봐. 니은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x가 0이면 y가 얼마란 얘기야? 1. 맞지? 이걸 봐봐.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0,1. 그럼 이게 뭐죠? 순서쌍. 순서쌍은 어디다 찍을 수 있지? 점이잖아.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어서 x축 그리시고 y축 그린 다음에 0,1이라는 점을 찍어야 돼. 맞지? 얘는 몇 컴마 몇이죠? 1,0 점 찍어. 2,1에 점 찍어.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이 행동이 뭘 하는 거냐면, 잘 들어. 점을 하나씩 찍는 행동을 뭘 하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 정의역 원소가 하나면 점이 몇 개 찍혀? 하나 찍히겠지. 그것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정의역 원소가 몇 개죠? 3개야. 그럼 점을 몇 개 찍혀? 3개 찍히겠지. 맞죠? 맞잖아요. 그치? 이걸 점을 찍는 행동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니까 거기 함수의 그래프는 그거야. 대응된 점을 좌표 평면에 찍는 행동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니까 진짜야. 내가 그 도형의 방정식 할 때도 얘기하지만 그래프 많이 그려야 돼요. 그래프 많이 그려야 됩니다. 거기 3번 중요하니까 별표할까? 3번 중요하니까 별표해. 몇 차 함수? 1차 함수예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입니다. 함수란 일이 붙어 있죠. 함수예요. 근데 이건 원이야. 그럼 이 중에 함수는 뭐고 함수 아닌 건 뭐냐? 당연히 얘네가 함수인데 이게 왜 함수냐면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떠오르면 좋아. 점이 하나 찍혔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돼서 함수인 거야. 그게 함수잖아. 함수의 개념이 떠올라야 돼. x 하나당 y 하나 있어야 돼. 봐봐. x 하나당 y가 하나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x잖아. 다른 x가 같은 y에 대응될 수는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x 하나당 y 값이 몇 개가 생겼어? 2개가 생겨서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다시 x 하나당 y 값이 2개로 연결됐어.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그래도 그래프는 그려지네? 그래도 그래프는 그려져. 그래서 우리 이 원을 함수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 부르지? 원의 방정식.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지. 그리고 뭐 식을 쓰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은 있는 거야. 식도 있고 그래프도 그려져. 하지만 뭔 아니야? 함수는 아니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거 나중에 배울 텐데 봐봐.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함수다? 아니 이 위에 것만 하면 함수잖아. 그치? 그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도 있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놔. 그럼 뭐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 갖고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2개 이상이야.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다시 이 선을 아무 데나 그어. 모듈 쭉 그어봤더니 2점 만나는 게 한 군데도 없네. 다 한 점 만나. 그럼 함수야. 근데 이렇게 2점 만나는 게 생기는 순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X축 수직인 직선을 그어본다고 얘기해요. X축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2개 이상이 생기는 순간이 있다. 교점이 2개 이상 발생을 한다. 그러면 함수 아닙니다. 알겠지? 체크해두면 돼. 그러면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주고 예제 1번에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골라라 했어요. 기억은 함수인가? 그거 보는 거야.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쭉 스캔해. 쭉 2점 만나는 순간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함수야. 니은은 어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쭉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네. 니은도 함수예요. 디귿은 아니니까 X표. 리을을 함수야? 아니야. 맞지? 참고로 리을을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 이거 2학년 때 기하를 배우면 배우게 돼요. 야, 니네 이 그림 있잖아. 리을에 있는 그림. 요렇게 돌려서 봐봐. 요렇게 돌려서 봐봐.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 2차 함수가 포물선이에요. 미은 어때? X축의 수직인 직선 쭉 스캔했더니 몇 점 만나? 한 점 만나네? 함수야. 비읍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쭉 그어봐. 쭉 그어봐. 어때? 혹시 한 점 아닌 순간이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러니까 비읍도 함수가 맞지.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봐. 서로 같은 함수야. 서로 같은 함수. 해석은 요거 기억나? 배운 거? 네 최근 언제 배웠었죠? 네. 겨울방학 때 안 배웠죠. 그러면 중3 때 배웠어요. 꽤 오래됐네, 그치? 야, 진짜 개념이 중요해. 이 함수는. 그러니까 개념을 무조건 알아야 돼.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대충 그럴 것 같은데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이제 허점이 생겨서 틀리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을 무조건 잘 기억해놔. 서로 같은 함수가 뭐냐면 얘들아, 기호로 이렇게 표기해.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 선생님, 이 기호랑 이 기호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이 기호와 이 기호는 다른 거야. 이거 괄호 열고 X 쓰는 거랑 괄호 없잖아요. 다른 표현이야. 이건 뭐냐면 함수 값이,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똑같은 X를 집어넣어야 돼. X가 얼마일 때 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표기야. 그러니까 X에 1을 넣어, Y에 1, 아니 X에 1을 넣어, 여기도 X에 1을 넣어. 서로 똑같다고. 그 말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요? 이건 함수가 서로 같다는 표현이야. 함수가 서로 같다. 그럼 언제 함수가 서로 같다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조건 1, 2번을 동시에 만족할 때 함수가 서로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누가 이렇게 물어봐. 니네한테. 원이 뭐야? 반석이한테 원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해봐. 원이 뭐야?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잘 모르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거든? 동그란 거. 이게 뭐냐면 알긴 아는데 그걸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가 서로 같다? 뭔데? 조건 1, 2번을 동시에 만족할 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조건 1번이 뭐니? 중요해. 거기 밑줄 그죠?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특히 F와 G는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같은 함수야. 2번 조건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거기 중요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랑 gx가 서로 똑같아야 돼. 다시 얘기할게. 이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최근에 6월 모의고사였네.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에 28번 문제 미적분. 니네는 이제 그 미적분은 수능 안 보는데 그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런 표현이 있는 문제였거든. 네, 맞나? 여기 뭐라고 써 있었는데, 이렇게 막 4x 뭐 플러스 3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봐봐.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 봐봐. 그럼 봐봐. 이 함수고요. 이 함수야. 뭐가 똑같단 얘기야? 여기다 1 집어넣은 값과 1 집어넣은 값이 똑같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다 1을 넣었어. 답이 만약에 1을 넣었는데 4가 나왔어. 여기도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지? 좌표 평면상에 1,4라는 점을 찍히는 거야. 얘도 좌표 평면상에 1,4라는 점을 찍는 거야. 그럼 봐봐. 얘 점 무수히 많이 생기겠죠? 얘 점 무수히 많이 생기겠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겠어? 똑같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야.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아니,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동일한 점을 찍게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가 똑같아질 거 아니냐. 그게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일반적으로 얘들아, 일반적으로 식이 같으면 함수값이 서로 같겠지? 그래서 식이 같으면 우리가 그냥 두 함수가 서로 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거기 봐봐. 그래서 예제 1번부터 볼게. 예제 1번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야. 근데 함수식 좀 볼래? 하나는 x제곱이고요. 하나는 절대값 x야. 잘 들어봐. 나 봐봐. 봐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 만약에 내가 x를, 정의역을 얘들아,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했다고 생각해봐. 무슨 전체? 실수 전체. 그럼 이거 그려볼래? 아까 내가 얘기했다. 정의역 3개면 점 몇 개 찍는 거야? 3개. 정의역이 실수 전체면 점 몇 개 찍는 거야? 무수히 많이. 이거 무수히 많이 찍으면 이렇게 찍히죠. 이거 무수히 많이 찍어볼래? 절대값에서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니네 노란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가 같아? 아니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잡잖아? 그럼 둘은 다른 그래프야. 근데 이건 점 몇 개 찍는 거야? 꼴랑? 3개 찍는 거야. 찍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에 찍히고요. 0을 집어넣으면 0에 찍히고요. 안녕! 1 집어넣으면 1에 찍혀요. 이거 하나 받으시고요. 점 이렇게 3개 찍혀. 이것도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에 찍히고 0을 집어넣으면 0에 찍히고요. 1을 집어넣으면 1에 찍히니까 점 3개 찍히기 똑같아. 이러면 두 함수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이해돼? 식이 달라도 정의역을 내가 어떻게 잘 조절하면 두 함수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두 함수 같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다시 얘기할게. 정의역 이렇게 잡으면 달라. 정의역 이렇게 잡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의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두 함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사소한 개념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단 말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별표입니다. 4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민재. 봐봐. fx가
x 플러스 gx가 x 마이너스 1분의 x의 제곱 빼기. 봐봐. 얘들아, 보통 지금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에 좀 비교를 좀 해줘. 예제 1번은 대놓고 정의역을 줬지. 예제 2번은 아무 말도 없죠. 일반적으로 아무 말도 없으면 얘들아 언급을 안 해주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문제가 만약에 정의역에 대한 만약에 무슨 뭐 아무 말이 없어. 언급이 없어. 그러면 그냥 정의역은 뭘로 보시는 거냐면 실수 전체로 보는 게 관례입니다. 원래는 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치더라도 없으면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구나 라고 생각해. 공역도 마찬가지예요.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1차 함수야. 직선이라고.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져. 얘들아, 이건 뭐야? 흔히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죠? 이거 봐봐. 와, x 플러스 1에 x 빼기 1. 약분돼서 없어져. 그럼 뭐만 남아? x 플러스 1만 남아. 어머, 식이 똑같네? 그래서 얘를 그림 그려라 보라고 해봐. 그림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안 그려져. 이유는?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지게? gx.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져. 왜 빵꾸 뚫어놨죠? 여기 점이 치키지가 없어. 1, 그러니까 0, 이 미친놈. 어디다 점을 주는 것이. 1, 1에 빵꾸가 뚫려있어. 빵꾸. 왜냐? gx는 이렇게 썼지, 얘들아. 이렇게 썼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약분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얘들아,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미 이거는 뭐가 깔려 있냐면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정의역이 깔려 있는 거야. 1은 절대로 아니어야 돼. 그러므로 얘는 1이 빠져.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같냐? 다르죠. 그러니까 식이 똑같아도 두 그래프가 다를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두 함수가 서로 같아 틀려? 다르죠. 그래서 F랑 G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만족한단 말이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거부터 체크해줘. 정의역 같나? 같으면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함수값 서로 같나? 요거 비교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습관이야. 정의역 서로 같아? 먼저 보는 거야. 알았죠? 정의역이 먼저 같아? 그 다음에 맞아? 그럼 오케이. 함수값 서로 같아? 이거 확인하는 거. 둘 다 만족하면 두 함수가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알겠지? 야,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 두 함수가 서로 똑같다면 함수값은 당연히 같겠죠. 그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돼. 정의역부터 확인을 해라고 했어요. 예제 3번 볼게. 자, 집합 1, 2를 정의역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됐어. fx가 ax 빼기 2고요. gx가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b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f랑 g가 서로 똑같으래. 그러면 문제의 정의역은 이미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패스. 뭐가 똑같아야 되지?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a 빼기 2. 여기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b는 서로 같아야 되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은 함수값 2a 빼기 2하고 여기다 2를 집어넣은 함수값 2 플러스 b도 서로 똑같아야 돼. 요걸 풀어주면 a, b가 나오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구할 수 있지 않니? 빼버리면 a는 2죠. b는 0 이렇게 되겠지. 예제 4번은 별표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뭐라고 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대.
자, F라는 함수는 X제곱이고요. G라는 함수는 3X 빼기 2야. F랑 G랑 갖게 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정의역이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있겠지. 참고로 얘들아, 몇 개 있는지는 모르잖아, 아직, 그치? A의 원소가 한 개일 수도 있고, X의 원소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막 몰라. 근데 지금 내가 아는 건 뭘 풀라는 거야? F랑 G가 똑같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A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지는 경우를 풀란 얘기죠. 맞아? 그러면 둘이 같아지는 A값은 뭐 나와? 1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분 했으니까 A는 뭐하고 뭐? 1하고 A가 2가 나와. 무슨 말이지? 요 A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돼. A 자리에 2가 들어가도 돼. 같이 들어가도 돼? 1, 2가 동시에 들어가도 되냐고. 다시 1, 2가 여기 같이 들어가도 돼? 되지. 그러니까 집합 X는 만들어지기를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2라는 원소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가 같이 다 들어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야, 이거 다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집합 정의역 다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있고 개수만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 얘들아, 개수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뭘 구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원소 몇 개로? 두 개로 만들어지는. 그럼 2의 몇 제곱개야? 제곱개죠. 근데 뭘 빼야 돼? 공집합을 빼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3개라고 써도 되지. 개수만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 개수만 구하라고 하면. 그럼 많으면 여기가 몇 차까지 나오냐? 3차까지 나와요. 4차는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 4차 되면 나쁜 놈이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2개 배운 거야, 지금.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넘겨봐. 이제 1대1 함수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몇 대 몇 함수? 1대1 함수. 니네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얘는 함수인데 조건이 하나 붙은 거야. 함수인데 조건이 하나 붙은 거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함수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죠? 함수는 중복 선택이 가능해.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x가 y 거를 몇 개 골라도 돼. 다른 애. 정의역에 만약에 1이 있고 2가 있는데 공역에 1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골라도 되고 이렇게 골라도 된단 말이야. 이게 가능했단 말이야. 이래도 함수야. 근데 앞에 무슨 조건이 붙었지? 1대1.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중복하지 말아라. 중복 선택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y를 고를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4개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1개씩만 된다는 얘기야. 1개씩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라고. 알았지? 다시 머릿속에 넣어놔. 이게 개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원래 함수 배운 다음에 원래는 이거 다음에 순열과 조합을 배웠거든? 그래서 순열과 조합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은 순열과 조합 문제가 다 함수 문제였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근데 지금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그게 없었던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기말고사 2학기 때 말하는 거야. 2학기 기말고사 때 낼 거예요, 아마. 무조건 낼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애들 더럽게 못하거든. 다시 얘기할게. 그냥 함수는 뭐 된다? 중복된다. 기본 베이스야. 중복돼. 근데 1대1 함수는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똑같은 거 또 고를 수 있다, 없다? 못 고른다. 알겠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에 보면 내가 지금 한 말이 거기 적혀 있는 거야. 읽어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정의역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그 얘기는 똑같은 걸 못 고른다는 얘기죠. 그럴 때를 우리 1대1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으니까 밑줄 거 이건 암기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얘들아, 이 문장이 몇 대 몇 함수를 말하는 거냐면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이거 아직 명제는 안 배웠지? 영선 선생님이랑 지금 집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명제 파트를 가면 이것도 배우는데 이것도 밑에 밑에 써져 있을걸? 참고해 있죠? 보세요.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 노란색 표현도 얘들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래도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란 표현이에요. 하얀색도 1대1 함수란 표현. 읽어볼게요. 하얀색이 1대1 함수란 표현은 이해가 되지? 뭐야, 씨. 그러니까 화살표 시작이 다르면 도착이 다르겠죠. 근데 이거 무슨 말이야? 화살표의 도착점이 같으면 출발점이 같다는 얘기지. 그게 하나씩 대응됐다는 얘기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기억해놔. 얘네 둘은 다 뭘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야. 이렇게 나오면 1대1 함수라는 표현이야. 이렇게 나오면. 참고. 밑에 써봐. 이 정도 알아야지. 이건 뭘까요? 증가함수. 증가함수.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정의역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 점을 찍어오면 계속 이렇게 찍힐 거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x1이 x2가 이런데 함수 값이 fx1 쪽이 더 크면 이건 무슨 함수? 감소함수예요. x값이 커질 때마다 y값은 감소한다.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니까 기억해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수학에서 뭐가 중요해? 정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함수.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되죠? 거기 동그라미 2번 중요하니까 별표입니다. 1차 함수 얘들아. 대표적인 2차 함수를 하나 그렸어요. 얘들아, 1차 함수는 1대1 함수야. 근데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잘 봐. 2차 함수가 일단 1대1 함수가 아닌 이유는 봐봐. 똑같은 y 값에 대한 x 값이 두 종류야.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아. 이래서 안 돼. 그럼 뭐 하려 했다는 얘기야? 중복 선택했다는 얘기죠. 근데 1차 함수는요, 어디다가 그려도 계속 한 개야. 그래서 이건 뭘 그리냐면, 기억해놔. y축 수직인 직선을 그립니다. y축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2개 이상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1대1 함수 아닙니다. 중복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심플하게 얘기할게. 이렇게 했다가 개망하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돼? 그럼 봐봐. 그래프가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되는데 애들이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다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프가 계속 뭐만 해?
증가만 해. 또는 그래프가 계속 뭐만 해? 감소만 해. 그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 이거 봐봐. 감소하다 뭐해? 증가하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만약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면 반드시 이런 두 번 선택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증가하다 감소하는 부분이 있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네.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 보통.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거의 이거의 단점이 있어요. 니네 그래프를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희한하게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그래프 잘 봐.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만나게 돼요. 그럼 이건 1대1 함수냐? 그럼 이제 배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증가 감소가 같이 나왔는데 1대1 함수 아니네. 이래야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 Y축 수직인 직선을 그어. 교점 몇 개야? 이러면 안 돼. 여기 점 찍혔지 지금 봐. 두 개죠. 이러면 나가리야. 안 돼. 점 여기다 찍어. 그러면 항상 한 개지. 이러면 이것도 1대1 함수야. 증가와 증가잖아. 함수잖아. 그렇게 나와도 1대1 함수가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심플하게 이렇게 판단해도 돼. 알았죠? 근데 저런 것도 나와. 알았지? 야, 저거 빵꾸가 언제 생길게? 이게 빵꾸 난 게 티나는 학년이 있어요. 그게 몇 학년이 이게? 2, 3학년. 2, 3학년에서 빵꾸가 나는 거야. 대충 배우면, 여기를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푼다고, 지 혼자. 그리고 틀려. 그럼 지가 뭘 틀렸는지 몰라.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2, 3학년 때 빵꾸가 나는 부분이 여기야. 2, 3학년 때 배우는 건 전부 함수거든. 함수에 대한 해석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이 잘 갖춰 있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를 선생님이 특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정규 수업에서 이렇게 자세히 못해. 시간이 없어서. 도형의 방정식도 엄청 빡센데. 1대1 대응. 왠지 1대1 함수랑 말은 비슷하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조건이 붙은 거야. 그래서 봐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봐봐.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돼. 그 얘기는 방금 얘기한 이상한 걸 전부 다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라는 얘기야.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에서 하나씩만 대응되는 함수, 중복되면 안 되고 그 함수 중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지는 케이스가 생겨요.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지는 케이스가 생겨. 이럴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생각해봐.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 중요 안 하는데 왜 배우겠어. 그치? 그럼 봐봐. 아주 단적으로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봐봐.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하나 얘기할 거고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얘기해 볼게. 제가 1대1 함수로 대응을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한 개씩만 대응되도록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1대1 함수 맞지?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지? 화살표 받은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치역. 공역은 몇 개? 3개. 4개. 치역은 몇 개? 3개. 같지 않죠? 그럼 이건 뭔 아니야?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함수인데. 그럼 봐봐.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1, 2, 3이야. 하나씩 갔어. 뿅 갔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도 만족을 하고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반드시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잘 들어봐. 정의역 원소가 3개면 공역 원소가 몇 개여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반드시 3개여야 돼. 2개면. 안 되죠. 더 많아도 안 되지.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봐봐. 나봐. 어차피 뒤에 가면 할 거야,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대응이라고 부르거든. 역대응. 거꾸로 대응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 1은 거꾸로 2로 가야 되고요. 여기 2는 거꾸로 1로 가야 되고요. 여기 4는 거꾸로 3으로 가야 돼. 근데 젠장 3이 갈 데가 없네. 이거 역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못 만들어. 얘는 어때? 이걸 정의역이라고 보고 이걸 공역이라고 봐서 역대응을 만들어 보면 잘 가. 이 역대응이 만들어지면 이 역대응을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걸 역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있어. 이래서 수학에서 중요한 거야.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따로 배우는 거야. 알겠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다시 얘들아 뭐랑 뭐랑이 같아야 된다고?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져야 돼. 알았지?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져야 돼. 예제 1번 풀어볼게.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갖는데요. y라는 집합은 2부터 4까지를 갖는 집합이에요. 자, 거기 밑줄 그을래요? x에서 y로 함수. x를 정의역으로 보고 y를 공역으로 보란 얘기야. x를 정의역, y를 공역. 그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ax 플러스 b야. a가 0보다 크대요? 얘들아, a가 0보다 크니까 a가 0은 아니잖아? 몇 차 함수야 그러면? 1차 함수죠. a가 무슨 거지? 기울기지. 기울기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이게 fx. 야, 개 쉬우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것처럼 해.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줘. 근데 이거 다 그리는 거야? 아니지. 정의역 안에만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맞지? 그럼 봐봐.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거 아니야. 끊어. 이 옆은 지워. 필요 없어. 그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지. 맞아? 맞죠? 근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밑줄 그어. 1대1 대응. 중요한 힌트죠. 몇 대 몇 대응? 1대1 대응. 그럼 뭐랑 같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여기 봐봐. 여기 함수값 있지? 여기 함수값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역이야? 함수값을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한 거잖아. 그치? 얘가 치역이죠.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라고.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니까. y좌표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니까. 근데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면 얘는 공역이야.
이 y집합은 공역이라고. 이 치역과 이 공역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치역 중에 제일 작은 애가 2여야 되고 치역 중에 제일 큰 애가 4가 돼야 되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는 1-1,2라는 점이 되는 거고 얘는 1,4라는 점이 되니까 A, B를 다 구할 수 있지. 야, 이거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얘기했어.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질문. 제가 나봐봐. Look at me. 나봐봐. 이거 이렇게 해놓고 애들한테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구하는 애들인데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했더니 선생님 이 점이 마이너스 1,2네요. 이 점이 1,4네요. 그래 맞아.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A 플러스 B는 4 연립을 해. 이렇게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이거는 약간 센스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 그래프를 안 그렸다면 이해하겠어, 그거는. 근데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럼 눈에 뭐가 들어오지? A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A는 뭐라고? 기울기라고. 몇 칸 증가해? 2칸. 몇 칸 올라가? 2칸. 기울기는 얼마야? 1. 2칸분의 2칸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A는 바로 1이 나오지. 이게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 이렇게 계산한다. 그건 이해한다고. 근데 그래프를 그렸는데도 이거 같은 짓이나, 그럼 그래프는 왜 그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를 그렸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야, 그럼 A가 1이었다고 치고 1,4가 되려면 B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겠죠. 맞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응? 그거는 이거가 만약에 없다면 이거 만약에 없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거야. 이게 없는 문제도 있거든. 그럼 몇 가지로 나눠야 돼? 2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원래 A가 0보다 크다는 건 지워야 되는데 있어서 문제 푼 건데 A가 0보다 크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없다면 A가 0보다 클 때도 풀어야 되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도 풀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그럴 때는 음수일 때를 푸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풀게 돼요. 그럼 요만큼 잘라서 풀게 되는 거고 똑같은 방법을 풀어보면 요게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요게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이게 치역이지. 그때 치역 중에 제일 작은 게 2, 치역 중에 제일 큰 게 4니까 이게 마이너스 1,4가 되고 얘가 1,2가 되겠지. 그때는 A, B가 달라진단 말이지. A가 0일 때 좋은 말이야. A가 0이면 치역이랑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지. A가 0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니까. 치역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때는 안 되지. A가 0일 때도 푸는 거 맞아. 근데 그건 아니니까 버리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거기 뒤에 예제 2, 3, 4번 풀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봐봐. 2번 봐. fx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거 익숙해져야 돼. 우리 이런 그래프 많이 볼 거야. 이걸 구간 분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잘 들어봐. 2x 플러스 1을 그려요. 좌표 평면에 2x 플러스 1을 그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다 그리는 거냐?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노란색을 그리란 얘기야. 그러면 현재 이 부분 중에 0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은 지워주는 거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2-a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현재 y절편이 1이에요. 1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게 2a, 2 빼기 a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는 지워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물론 2 빼기 a,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될지 사실은 밑으로 그릴지 그건 모르는 상황인데 이해되지 거기까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알겠지?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 밑줄 그셔야 돼요. 1대1 대응. 근데 이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제 개념상 잡힌 게 뭐야? 1대1 함수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아야 돼. 맞지? 그 생각이 일단 머릿속에 잡혀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봐봐. 아직 빨간색 그래프는 모르는 거지. 근데 노란색 그래프는 확실해. 무슨 가야? 증가야.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했지만 1대1 함수가 되려면 한쪽이 증가가 됐으면 반대쪽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증가가 돼야 되므로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0이면 안 돼. 0은 증가가 아니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그치? 반드시 증가가 돼야 돼. 이쪽이 증가하니까 이쪽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2 빼기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일단 2보다 작아야 돼. 됐어? 이게 1단계 푼 거야. 2단계는 뭘 풀어야 돼? 얘들아, 공역하고 뭐가 같아져야 돼? 치, 여기 같아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현재 땡큐야. 왜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만나져 있어. 여기가. 만났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증가하는 그래프만 그리면 잘 짚어봐. 함수 값을 다 모아놔도 y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진 거야. 자동 같아졌어. 그래서 얘는 안 풀어도 돼. 얘는 자동 성립. 그럼 다른 문제는 이거 풀어야 되는 거 당연히 있죠. 현재 이 문제는 자동 성립이에요. 이해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함수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무슨 역? 치역. 근데 그게 곧 공역하고 똑같잖아. 그냥 똑같다고. 공역이 거기 뭐라고 했어? 실수에서 실수의 함수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근데 함수 값을 모아놓은 애들도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공역하고 치역이 뭐 한 거야? 같아진 케이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내가 하는 말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예제 3번. 진짜 잘 나오는 얘야. 여기 예제 2번, 3번, 4번 다 시험에 엄청 잘 나와. 그리고 애들이 엄청 많이 틀리지. 밑줄 그어줘. x에서 x로의 함수. 자, 이거 애들이 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미쳐버립니다, 진짜. 환장해요. 보세요. 얘네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란 말이 무슨 말이지? 얘가 정의역이며, 얘가 곧 무슨 역이란 얘기야? 공역이란 얘기야. 벌써 애들이 여기서부터 혼란을 겪는 거야. x가 어떻게 공역이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미쳐버립니다. x가 어떻게 공역이지? x는 x인데 지금? 공역은 y 아닌가? 이 생각하다가 큰일 나. 야, 이건 그냥 이 말이죠? 어떤 집합 두 개가 있는데 x라는 집합이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일 작은 값이 a고 위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공역에 있는 집합도 x니까 제일 작은 원소가 x고 a고 그 다음 위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집합이란 얘기야. 그치? 그냥 이 집합에서 똑같은 집합에서 대응되는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뭐라고 했어, 여기서? f의 x는 2차 함수야? 얘가 몇 대 몇 대응이 되네? 1대1 대응이 되네? 첫 번째,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잘 봐봐. 얘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그럼 대칭축을 반드시 표시해. x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2차 함수는 대표적으로 감소와 증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대1 함수가 된다네. 그럼 이 A는 어디 찍어야 되겠냐? 여기다 A를 찍으면 되겠어? 안 되죠. 왜?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감소 증가가 나오잖아. 안 돼. 아, A는 여기 없다. 어디 있어? 적어도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1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A 자리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자리에 와도 되니? 그건 되죠. 아,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돼.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봐봐. 잘 들어봐. 그럼 그래프는 실제로 얘만 그리는 걸 거 아니야? A가 여기 있다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이거 무슨 가함수야? 증가함수죠. 맞니? 그럼 여기가 뭐지?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아닌가? 그럼 이 위로 전부 다가 다 함수값이죠. 이게 무슨 역이야? 치역이지. 맞지? 두 번째 조건이 뭘 만족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공역이라는 애의 제일 작은 원소가 얼마지? 공역이라는 애의 제일 작은 원소가 얼마지? A. 그 말 아니야? 이게 공역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A라고? 맞아? 그럼 치역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것도 얼마가 돼야 되지? A가 돼야지. 이거 개 쉬운 문제야, 그래서. 근데 개 많이 틀려요. 미쳐버립니다. 아, 이게 당연히 몇 콤마 몇이겠어, 그러면? A, A예요. A, A를 만족하겠지.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맞아? 그래. 이거 A, A 돼야 돼. 그러니까 F에다가 A를 넣으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6이 A가 될 거야. 풀어보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은 0이 돼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도 나오고요. A 값이 2도 나오는데 누군 아니야? 마이너스 3은 아니죠. 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맞아? 그럼 1대1 함수 조건과 공역 치역이 같다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치?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게 A, A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보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은 안 된다고. 마이너스 3은 얘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A는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된 거지?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건 A. A.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예제에서 한번 잘 나와. 애들 겁내 틀려요. 우리는 맞춰줘. 정확하게 이해하고만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야. 예제 4번. 참고로 예제 4번도 정의역 실수 전체고요. 치역 실수 전체인 함수야. fx가 다음 것 같아. 오, 절대값 있어. 나눠야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신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제가 앞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a 빼기 4의 x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a가 양수면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니까 a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2a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뭘 풀라고 했냐면 역시 1대1 함수를 1대1 대응을 풀라고 얘기했으니 기본적으로 우리는 1대1 함수를 풀고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걸 풀어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간다. 1대1 함수가 되려면, 얘들아. 이거, 모양은 몰라도,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직선이란 건 알잖아요. 이것도 직선이란 건 알잖아요. 그래서 봐.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는 반드시 같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럼 봐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증가했잖아요. 얘 증가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지. 증가하면 증가해야 돼.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A를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증가해. 그럼 얘도 증가해야 돼. 기울기가 0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 A는 4보다 커야 돼.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서 4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나가립니다. 알았죠? 참고로 이 경우는 얘가 답이 아닌데 답이 이거 2개인 문제도 있어. 답이 2개인 문제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를 풀 거야. 감소하고 감소하는 경우. 그럼 기울기가 음수해야 되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죠. 아니 커야지. 얘 감소해야 되니까 A는 4보다 작아야죠.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일단 다시 야 얘들아 이거 풀었는데 지금 얘는 답이 아니고 얘는 답이잖아. 그치? 둘 다 답인 경우도 있다고. 이것도 답 되고 이것도 답인 경우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또 착각하지 마. 이렇게 해놓으면 또 둘 중에 하나만 답 아니야. 그럼 난 지금 뭐 푼 거지? 1대1 함수 조건을 푼 거지? 그럼 이제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 조건을 풀어봐야 돼. 그런데 봐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였어 얘들아. 그럼 일단 확인한 건 감소면서 감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감소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도 감소 그래프가 그려져. 만약에 잘 들어. 제가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이건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니네 보여야 돼? 치역. 치역. 이만큼 B죠. 아까 치역 뭐라고 했어? 실수 전체. 그러면 진짜로 공역은 실수 전체지. 그럼 이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 틀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지.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붙어야 돼. 아! 잘 들어. 잘 들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거 알았지? 이건 안 돼? 그럼, 얘들 이건 되나? 잘 대답해. 이건 돼? 다시. 그럼 내가 파란색으로 그린 거의 치역은 여기에다가 이거니까 합치면 전부잖아. 이건 치역은 실수 전체인데 맞지? 그러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진 건 맞지? 근데 이렇게 그리면 뭘 만족 못하지? 그렇지. 1대1 함수를 만족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얘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둘이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이 끝하고 이 끝이 만나줘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맞아요? 그럼 봐봐. 이 끝하고 이 끝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해 볼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좀 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뭐만 남죠? 8만 남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아닌가? 그래서 맞잖아. 마이너스 2 넣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8 지나잖아. 8 지나잖아.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2 넣어봐. 무조건 어딜 지나? 8 지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 얘도 0,8을 지나는 함수고요. 여기 그려진 애도 0,8을 지나는 함수여서 이 끝과 이 끝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애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공과 치역 같다는 건 풀어 안 풀어? 안 풀어도 된다고. 예, 자동 성립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저게 자동 성립 안 하는 문제야, 그럼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동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뭐만 풀면 돼? 이거만 풀면 되지.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요게. 이해돼? 알았죠? 그렇게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뒤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요거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